60대 이상 여러분, 오늘 아침 산책하실 때 걸음 속도를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냥 편하게 걷고 계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걷는 속도가 당신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예측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피츠버그 대학 의대에서 65세 이상 3만 5천 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속 1m 이상으로 걷는 사람들은 느리게 걷는 사람들보다 평균 7년에서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10년입니다. 단순히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걷는 속도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보다 수명을 더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까지 건강검진에서 재던 모든 수치보다 더 정확합니다. 걷는 속도 하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걷는다는 행위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야 하고, 폐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힘을 내야 하고, 뇌가 균형을 잡으면서 신경에 빠르게 신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걷는 속도는 이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는 종합점수입니다. 듀크 대학 연구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 속도는 6번째 생체 신호다. 맥박, 혈압, 호흡, 체온, 산소 포화도에 이어 6번째로 중요한 생명 지표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걷는 속도를 제한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걸어야 할까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속 1m, 그러니까 1초에 1m를 가야 합니다. 6분에 360m입니다. 10분이면 600m죠. 이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평균 속도입니다. 초속 0.8m 미만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 속도로 걷는 65세 이상은 5년 이내 사망 위험이 2배나 높습니다. 초속 0.6m 미만이면 더 심각합니다. 반대로 초속 1, 2m 이상,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걷는 분들은 같은 나이 평균보다 10년을 더 삽니다. 10년입니다. 약을 먹어도 이렇게 극적인 차이는 안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원래 빨리 걷던 사람이 오래 사는 건지 아니면 빨리 걷기 시작하면 수명이 늘어나는 건지 답은 후자입니다. 느리게 걷던 사람이 속도를 높이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50세 이상 47만 4천 명을 7년간 추적했습니다. 원래 느리게 걷던 사람들 중 속도를 높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40% 낮았습니다. 빨리 걷기 시작했더니 실제로 오래 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걷는 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6m 거리를 표시하세요. 아파트 복도나 거실에서 줄자로 6m를 재고 시작점과 끝점을 표시합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평소 걷는 속도로 걸으세요. 억지로 빠르게 걷지 마세요. 평소대로요. 누군가에게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달라고 하세요. 휴대폰 타이머면 됩니다. 6m를 몇 초에 걸었나요? 6초 이하면 아주 좋습니다. 초속 1m 이상입니다. 6초에서 7.5초 사이면 보통입니다. 초속 0.8m에서 1m 사이죠. 7.5초 이상이면 느린 겁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한 방법도 있습니다. 400m를 걸으세요. 일반적인 학교 운동장 한 바퀴가 대략 400m입니다. 평소 속도로 걷고 시간을 재세요. 6분 40초 이하면 좋습니다. 초속 1m 이상입니다. 5분이면 초속 1.3m로 매우 빠른 겁니다. 8분 이상이면 느립니다.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걷는 속도가 느려질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이 줄어듭니다. 30세부터 10년마다 근육량이 8%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30대 때 근육의 약 78%만 남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허벅지 대퇴 사두근이 가장 빠르게 줄어듭니다. 힘이 없으니 빨리 못 걷는 겁니다. 둘째, 심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10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30대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숨이 차니까 빨리 못 걷습니다. 셋째, 균형 감각이 나빠집니다. 귀 속 전정기관이 노화되고 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게 됩니다. 넷째, 관절이 약해집니다. 무릎, 발목, 고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빨리 걸을 수 없습니다.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기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느리게 걸으니까 근육이 더 빠지고 심폐기능이 더 떨어지고 균형이 더 나빠지고 관절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 느려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걷지 못하게 됩니다. 2023년 존스 홉킨스 연구가 이걸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65세에 초속 0.8m로 걷던 사람이 5년 동안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초속 0.6m로 떨어지면 10년 생존율이 30%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속도를 유지하거나 높인 사람은 생존율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인터벌 걷기입니다. 하버드 의대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3분 천천히 걷고 3분 빠르게 걷기를 반복하세요. 빠르게 걸을 때는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어야 합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요. 이렇게 30분만 걸으세요. 일주일에 5번만 하면 됩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인터벌 걷기를 12주 동안 했더니 평균 걷는 속도가 초속 0.2m 증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생존율이 20% 올라가는 속도 증가입니다. 두 번째 방법,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하루 2층만 계단으로 올라가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 연구에서 매일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걷는 속도가 평균 초속 0.15m 빨랐습니다. 심장도 강해지고 다리 근육도 늘어납니다. 세 번째 방법,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세요. 처음엔 5번만 하세요. 익숙해지면 10번, 15번으로 늘리세요. 하루에 3번만 하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하세요. 이것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늘어납니다. 도쿄대학 연구에서 70대가 12주 동안 스쿼트를 했더니 걷는 속도가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방법,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양치질 할 때 하세요. 아침 저녁 양치하면서 20번씩만 하면 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가 강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걷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5번째 방법, 한 발로 서기입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한 발로 30초 서보세요. 처음엔 벽을 잡고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해보세요. 하루 3번,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하세요. 균형이 좋아지면 넘어질 두려움이 줄어들고 빠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만 빠르면 될까요? 아닙니다. 걸음걸이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입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10m 앞을 보세요. 어깨는 뒤로 펴고 가슴은 앞으로 내미세요.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구부정하게 걸으면 보폭이 줄어들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발착지도 중요합니다.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를 거쳐 앞꿈치로 밀어내세요. 이게 정확한 착지 방법입니다. 발바닥 전체를 동시에 딱 찍듯이 걸으면 충격이 커서 무릎이 아픕니다. 보폭도 신경 쓰세요. 너무 넓으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자신의 키에서 백을 뺀 숫자가 적절한 보폭입니다. 키가 160cm면 60cm 보폭이 적당합니다. 보폭을 약간만 넓히고 걸음수를 늘리는 게 속도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팔도 흔들어야 합니다.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드세요.
팔을 크게 흔들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균형도 잡아주고 상체 근육도 사용하게 됩니다. 호흡도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두 걸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두 걸음에 내쉬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게 좋습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더 오래 빠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쿠션이 좋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으세요. 밑창이 딱딱한 구두나 슬리퍼는 빠르게 걷기 어렵습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어야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걷기의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걸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침 공복 걷기가 좋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30분 걸으세요. 공복 상태에서 걸으면 체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하루 종일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단 어지러우면 바나나 하나 먹고 나가세요. 식후 걷기도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10분만 걸으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 식후 걷기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이 30% 낮았습니다. 당뇨 예방에 탁월합니다. 저녁 걷기는 수면에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해가 지기 전에 20분 걸으세요. 긴장이 풀리고 숙면에 도움됩니다. 단 자기 2시간 전에는 마치세요. 너무 늦게 걸으면 각성돼서 잠이 안 옵니다. 하루에 몇 번 나눠 걸어도 됩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씩 3번 걸으세요. 효과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걷는 겁니다. 목표 걸음 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1만 보가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60세 이상에게는 과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65세 이상은 하루 7,000보면 충분했습니다. 7,000보 이상 걸어도 사망률이 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걸음수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하루 5,000보를 빠르게 걷는 게 1만 보를 느리게 걷는 것보다 낫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은 걸음수와 상관없이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그럼 비가 오거나 추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실내에서 걸으세요. 쇼핑몰, 백화점, 지하상가가 좋은 걷기 장소입니다. 평평하고 안전합니다. 집에서 제자리 걸음도 효과적입니다. 팔을 크게 흔들며 30분만 걸으세요. 걷기 전에 준비 운동도 하세요. 발목 돌리기, 무릎 굽히기, 허벅지 스트레칭을 각 10회씩 하세요. 근육이 풀려야 다치지 않습니다. 걷기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하세요. 천천히 5분 걸으면서 호흡을 정리하세요. 물도 중요합니다. 걷기 전에 물 한 잔, 걷는 중간에 물 한 잔, 끝나고 물 한 잔 드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 조심해야 합니다. 갈증이 느껴지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에 사는 82세 다나카 씨 이야기입니다. 75세 건강검진에서 걷는 속도를 쟀더니 초속 0.7m였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이 속도로는 5년 안에 거동이 불편해질 거라고요. 다나카 씨는 그날부터 매일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속도를 다시 쟀더니 초속 0.9m로 올라갔습니다. 1년 후에는 초속 1.1m였습니다. 지금 82세인 다나카 씨는 매일 아침 40분씩 빠르게 걷습니다. 작년에 지역 걷기 대회에서 70대, 80대 부문 1등을 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82세 나이에 심폐기능과 근력이 60대 수준이라고요.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김 씨입니다. 70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혈당이 잘 안 잡혔습니다. 의사가 빠르게 걷기를 권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식후 20분씩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초속 0.8m였습니다. 6개월 후 초속 1m로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건 혈당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7.5에서 6으로 개선됐습니다. 지금 76세인 김 씨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르게 걷기가 약보다 효과가 좋다고요.
김 씨는 이제 매일 5km를 50분에 걷습니다. 초속 1, 2m입니다. 같은 나이 평균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멈추세요. 천천히 속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한 번에 초속 0.5m 이상 빠르게 걸으려 하지 마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있으면 빠르게 걷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면 평지에서만 걸으세요. 오르막이나 계단은 피하세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초속 1m로 걷는 게 지팡이 없이 초속 0.7m로 걷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걷기 힘들면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대화하며 걸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단, 대화하면서도 빠르게 걸어야 합니다. 만보기를 사용하세요. 걸음수와 속도가 보이면 동기가 생깁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빨리 걸었다는 걸 확인하면 뿌듯합니다. 스마트폰 앱도 좋습니다. 기록이 쌓이는 걸 보면 계속하게 됩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한 달 후 초속 0.2m 빠르게 걷기. 이런 구체적 목표가 있으면 실천력이 높아집니다. 달성하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세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걸으세요. 습관이 되면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아파트 단지를 3바퀴 이렇게 정해놓으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걸어도 좋습니다. 빠른 템포의 음악에 맞춰 걸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분당 120비트에서 140비트 음악이 적당합니다. 행진곡 템포죠. 정리하겠습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초속 1m 이상으로 걸으면 10년을 더 삽니다. 느리게 걷던 사람도 속도를 높이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오늘 집에서 6m 걷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몇 초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7~5초 이상이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터벌 걷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세요. 한 달만 해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기억하세요. 빠르게 걷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돈도 안 듭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빠르게 걸으세요. 당신의 수명이 달라집니다.